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네 번째 반복 주기의 네 번째 강의로, 원래는 질문하기와 질문 목록 기능 구현이었는데, 어, 지난 강의 마지막에도 얘기했지만, 중복 코드들이 좀 생겼고, 뭔가 그 리팩토링 할 부분들이 좀 보여서, 그 부분들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 단계로 질문하기와 질문 목록을 구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 세션 관리하는 부분에서 많은 중복이 생기고 있어요. 현재 이 사용자가 어, 로그인을 했는지, 로그인 사용자인지, 여기 로그인 사용자인지, 그리고 이 현재 로그인 사용자를 얻어오는 이 부분 여기 캐스팅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중복이고, 또 이런 그 하드 코딩 되어 있는 그 이런 값들을 보다 보니까 키값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이는 세션에 그 데이터를 담을 때 이런 부분도 중복 코드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중복을 좀 제거해 볼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 내에서 메서드를 통해서 중복 제거를 하고 이런 거는 상수값으로 뽑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저는 이 세션을 담당하는 어떤 별도의 util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션 처리가 어떤 웹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net.sleep.web 패키지에다가 http 세션 utils 이런 식으로 이런 중복들을 제거하기 위한 util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중복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하드 코딩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하드 코딩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드 코딩 하는 것들이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들을 상수 값으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보통 상수는 public static 파이널을 두고, 그리고 좀 대문자로 시작을 하죠. 유저 언더바 세션 언더바 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컨벤션입니다.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 이 사이는 언더바로 처리하면 자바에서는 이 변수는 상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관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세시전도 유저였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 부분을 변경을 할 때 http 비행기 자꾸 날아다닙니다. 세션 유틸 점 이렇게 참고하는 것이 뭔가 중복 코드를 제거할 수 있고, 만약에 이 키값이 변경이 되면 다른 곳은 변경하지 않고 여기 보이는 이 값만 변경을 하면 전체 코드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바 코드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약간의 단점은 물론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 되겠지만 복잡도가 되게 증가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으로 가보면 여기도 세션도 유저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중복을 제거하는 것은 뭔가 이 머스태시의 그 헬퍼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추가적인 기능을 덧붙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 부분까지 제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 자바 코드 내에서만 중복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계로 저희가 이제 로그인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util 클래스는 보통 스태틱이니까 이렇게 불린하고 is 뭐 로그인 유저, 그리고 http 세션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션의 어떤 값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사용자가 로그인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렇게 클래스로 메서드로 뽑을 수 있겠죠.
임포트 해주시고요. 커맨드 시프트 O 한 다음에 if 오브젝트를 먼저 뽑을까요? 오브젝트 여기는 뭐 세션드 유저 이렇게 session.get attribute 이거의 키값은 뭡니까? 유저 이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이 세션드 유저를 여기도 쓰고 있네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여기서 이 부분 처리가 되면 같이 제거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은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같이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if 세션드 유저가 널이면 이거는 당연히 폴스겠죠? 로그인 유저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아주 단순한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그인 사용자일 경우에 또 하나 필요한 메서드는 유저 객체를 저희가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저 그다음에 뭐 get user from session 뭐 이런 식으로 메서드 이름을 지을 수 있고요. 메서드 이름은 좀 길어지더라도 명확하게 이 메서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표시해 주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과거에는 막 축약해서 쓰고 이런 게 이제 좋은 습관이라고 했지만 최근의 경향은 좀 더 메서드명이 길어지더라도 이 메서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if 이제 로그인 유저일 때만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또 로그인 유저가 아닌 경우에는 return 뭡니까? 널로 해주면 되죠. 사실 뭐 널을 쓰는 게 좋은 습관은 아닌데 일단은 널이 저희가 자바 학습할 때 익숙했기 때문에 로그인 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로그인 유저는 널이겠죠. 그리고 if 여기에 이제 캐스팅을 할 수 있겠죠. 유저 그다음에 바로 할까요? return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유저 세션드 유저 그리고 캐스팅을 바로 session.get attribute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return 세션드 유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이러면 로컬 변수에 한번 저장을 했다가 다시 리턴하고 라인도 길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 습관을 들일 때 여기서 바로 리턴을 하는 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한 라인에서 값을 꺼내온 다음에 캐스팅까지 하고 마지막에 리턴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리팩토링 해보죠. 여기에서 이 부분, 자 여기가 로그인 체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점 is 로그인 유저냐 여기에 세션을 넘겨주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이 부분도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세션 처리하는 부분에 약간의 중복을 제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자 여기를 하다 보면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중복이 계속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중복을 제거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현을 하다 보면 저희 로그인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코드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비밀번호가 같은지를 비교하잖아요. 근데 저희 객체 지향 개발에서 지금 비밀번호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는 유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자들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이 상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저에서 데이터를 자꾸 꺼내서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코드를 많이 봐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객체에서 데이터를 자꾸 꺼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객체한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객체한테 자꾸 일을 시키려고 해야 돼요. 이게 값을 꺼내는 게 아니라 유저한테 이 앞에서 전달된 패스워드를 전달해서 비밀번호가 같은지 메시지를 보낸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객체 지향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이죠. get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public boolean 매치라는 메서드, 매치로 할게요. 매치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패스워드가 그 이름이 좀 중복이 돼서 헷갈릴 수 있다면 이렇게 한 다음에 if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저희가 널 체크도 사실 하나도 안 했는데, new 패스워드가 널이면 얘는 당연히 패스워드가 다른 걸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return new 패스워드가 기존의 로그인한 패스워드와 같은지, 그럼 같으면 로그인이 성공하는 거고요. 틀리면 실패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유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내가 새로운 패스워드를 받았는데, 여기는 패스워드죠. 여기 로그인 할 때 패스워드를 받았는데 이 패스워드가 유저 네가 갖고 있는 패스워드와 일치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메시지를 보내서. 그래서 이 유저가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 데이터를 get으로 계속 꺼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를 꺼내는 get 패스워드와 같은 메서드가 필요 없어집니다. 자꾸 이런 식의 시도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세션도 유저에서 또 아이디를 꺼낸 다음에 아이디가 같은지를 비교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get 아이디를 하는 것보다 뭐 이런 식으로 long id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여기 뭐 new id, 자 이렇게, 다음에 return new id equals, 다음에 id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get id를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꺼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부분도 똑같이 저희 구현했던 것처럼 세션드 유저한테 또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자 내가 아이디를 여기 받았는데 이 아이디와 너의 아이디가 일치하냐? 예.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유저 객체와 같은 이 클래스에서 데이터를 자꾸 꺼내지 않아도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객체 지향에서 이 상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외부로 노출시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가능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들었으면 객체한테 많은 일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객체 지향 개발에서 1단계로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이 부분부터 먼저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좀 더 복잡한 구조에 가서도 좀 더 여러분들이 만든 객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뭔가 로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뭐 우선 이 정도로 리팩토링 하고요. 자 리팩토링은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이게 그 JPA라는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쓰니까 좋은 점은 있는데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쿼리가 실행이 되고 그 뭔가 테이블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쿼리가 내가 의도한 대로 동작 실행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어떻게 하면 쿼리를 좀 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여러분 설정을 하면 제가 실행할 때 쿼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도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기존에 설정됐던 걸 활용을 해서 그냥 바로 설정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spring.jpa에서 쿼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뭐 나오네요. 스프링에 있는 JPA라는 놈의 show SQL 이 부분을 추루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spring.jpa에 properties로 가서 여기에 저희가 hibernate라는 그 구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format underbar SQL로 하면 좀 더 예쁘게 쿼리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그 테이블을 생성하는 테이블 쿼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설정하지 않으면. 근데 설정을 하면 지금처럼 하이버네이트를 통해서 뭔가 드랍 쿼리와 테이블을 생성하는 쿼리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얼터 테이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해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셀렉트,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와 같은 쿼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한다면 최소한의 그 테이블을 생성하고 테이블이 무엇인지, 칼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셀렉트 쿼리, 인설트 쿼리, 업데이트 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을 한 다음에 이 과정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셀렉트를 볼 수 있는 이 부분 실행했을 때 이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해 오는 거잖아요. 그럼 셀렉트 쿼리가 실행이 됐다는 건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이 쿼리가 날아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여기서도 회원 가입을 하면 사용자 정보를 저희가 조회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쿼리가 날아가는 거고요. 여기 보면 셀렉트가 됐고 유저 테이블로부터 그리고 유저 아이디를 기반으로 조회를 해온다. 그러면 여기에 유저 리파지토리에 갔을 때 저희가 이 메서드 로그인할 때 이 메서드를 통해서 사용자 정보를 조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메서드를 통해서 실행된 쿼리는 이 쿼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할 때 여기 한번 가보시면 로그인 과정에서 유저 아이디에 해당하는 find by user ID 여기 F3 누르면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시점에 이 쿼리가 실행된 거죠. 그래서 find by user ID로 가면 이 user ID라는 칼럼이 웨어 조건절로 들어가면서 로그인할 때 입력한 사용자 아이디와 일치하는 사용자가 조회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뭔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보다 기존에 우리가 아쉬웠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쿼리를 보기 위한 설정도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그 세션을 처리하는 그리고 하드 코딩되어 있어서 중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객체의 데이터를 자꾸 꺼내는 것이 아니라 객체에 더 많은 일을 시키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리팩토링을 해봤습니다. 뭐 기능적으로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하지만 설계라든가 약간의 구조가 바뀐 거죠. 이런 식의 작업을 리팩토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소한 기능이더라도 어떤 작업을 끝낸 다음에 소스 코드의 복잡도가 증가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지속적인 그 리팩토링을 통해서 좀 더 코드를 깔끔하게 구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